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의 강의를 맡은 황상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로 최소한 첫 2주간은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얼른 사태가 진정돼서 강의실에서 대면해서 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일단 첫 주는 일단 과목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를 다 보셨겠지만 이 과목은 데이터 분석의 도구로 활용되는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방법론들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수리적인 지식들을 학습하는 게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확률 및 통계, 그리고 선형대수, 그리고 최적화 관련 지식들입니다. 사실은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 최적화 이 개별적인 것들이 각각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 그런 교과목들인데요. 우리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에서는 각각의 그 개념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좀 더 이게 폭넓고 좀 얕지만 이제 그렇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 목표는 데이터 과학을 위한 기본적인 확률 및 통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선형대수 지식을 학습하는 것.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상정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최적화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은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특별한 그 사전 이수 과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일단 잡혀있는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대면해서 강의실에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강의실은 프론티어관 108호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은 저고요. 황상음. 그리고 제 연구실은 프론티어관 618호입니다. 그리고 옆에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의 진행을 도와줄 TA가 있습니다. TA는 김지효 학생이고요.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김지효 학생의 연구실은 수영관 202호고 여기 김지효 학생의 이메일 주소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뭐 따로 연락할 일이 있으시면 이 이메일 주소를 활용해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학기 스케줄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먼저 일단 이번 주 첫 시간은 과목 소개와 그 다음에 선형대수 초반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기 이 과목의 시작을 이제 선형대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선형대수가 대략 4주간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이제 벡터 칼큘러스에 대한 개념을 한 주 동안 알아볼 예정이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날이 저희 그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휴일인데 이날 수업을 할지 아니면은 보강을 할지는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확률 및 분포, 확률 및 통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건 역시 약 4주간 강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주차 때는 중간고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화 관련한 내용들을 약 2주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대표적인 기계학습 방법론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수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보면 15주차 강의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의 그 이밸루에이션 크라이테리어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강의 계획서와 약간 수정이 되었는데요. 수정된 부분은 이제 출석과 참여도 부분을 그냥 그레이딩에서는 제외하고 간단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 그리고 숙제 20%, 퀴즈 20%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한 학기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제출이 될 거고요. 그리고 퀴즈는 우리가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저희가 강의 시작은 이제 선형대수부터 4주간 시작을 하는데 이 한 단원이 끝나면 이제 숙제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알지브라 끝나면 첫 번째 어사이먼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벡터 칼큘러스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숙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리니어 알지브라가 끝나면 이 단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퀴즈를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거고요. Probability and Distribution도 4주간의 강의가 끝나면 이 관련된 세 번째 숙제가 릴리즈가 될 거고 그 다음 주에 Probability and Distribution에 대한 두 번째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ontinuous Optimization 단원이 끝나면 이제 네 번째 숙제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스케줄이 잡혀 있다라는 것을 수강 계획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교재는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오픈되어 있고요. 이 책에 대한 웹사이트 주소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그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수리적인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이제 수리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프린티드 버전도 있는데요.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출간되더라도 이 PDF는 계속 공짜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PDF 버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의 페이지를 우리가 방문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책의 표지고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목차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DF 오브 더 북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PDF 버전의 책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네, 이렇게 총 한 417페이지 정도 되네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PDF 버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드래프트 버전이 되겠죠. 2020년 3월 7일 2020년 3월 7일에 업데이트된 그런 PDF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GitHub 레포지토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보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레포지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zip으로 묶어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던 그 PDF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면 이 두 개의 PDF 버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MML 북 프린티드가 이 출간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출간된 버전은 이제 5달 전에 업데이트된 그 파이널 버전이고요. 근데 책이란 게 이제 중간에 오타도 있고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 GitHub에서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최신 PDF 버전이 여기 8일 전에 만들어진 PDF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itHub 레포지토리에 있는 PDF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최신 버전의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슈 같은 데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슈를 올리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오타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이 책의 뭐 어떤 부분의 설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건의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타를 찾거나 아니면은 뭐 건의사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GitHub에다가 이슈 레이징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책을 보시면 여기 Acknowledgement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책에 이 GitHub에서 뭐 컨트리뷰트를 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컨트리뷰트가 아니라 뭐 오타 같은 걸 찾아도 여기 올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뭐 오류를 찾거나 이러면은 GitHub에다가 이슈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예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이제 이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Mathematical Foundations라고 해서 이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수학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 얘기가 나오고요. 이 선형대수 단원 안에서는 우리가 행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거예요. 연립방정식이죠. 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단어는 어널리틱 지오메트리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놈의 개념,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그 다음에 오소고널 프로젝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들인데 여기서 행렬의 특징 중에 하나인 디터미넌트 그리고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널리 쓰는 행렬 분해 기법 중에 하나인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세 개의 단원을 우리가 리니어 알지브라라는 그 컨셉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칼큘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의 개념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and distribution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probability space, 그 다음에 뭐 베이지 theorem,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연속 확률 분포인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Mathematical Foundation에서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Continuous Optimization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부분 사용할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 Continuous한 베리어블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에 대한 옵티미제이션은 다루지 않고 이 Continuous한 베리어블에 대한 옵티미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최적화를 하고자 하는데 최적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가 있고 이 목적 함수를 해당되는 그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목적 함수를 최적화할 수 있을 거냐 이 문제가 이제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를 풀 수 있는 몇 가지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대한 개념도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1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코र्스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파트 1에 할애를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Central Machine Learning Problems라고 해서 앞에서 배웠던 그런 수리적인 개념, 지식들이 실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의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런 수리적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When Models Meet Data라고 해서 우리가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의 어떤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Empirical Risk Minimization이라는 어떤 프린시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들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머신러닝 방법으로 우리가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할 건데 그때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또 몇 가지 이제 필로소피가 나뉘게 되는데 뭔가 이 빈도주의자 관점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의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베이지안 관점에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차원 축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차원 축소라는 거는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얘기하면은 굉장히 고차원상의 어떤 포인트로 데이터가 존재할 때 얘를 어떻게 좀 더 축약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조금 더 컴팩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물음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차원 축소 기법 중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수리적으로 어떻게 포뮬레이션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Maximum Variance Perspective, 그 다음에 Projection Perspective, 그 다음에 Latent Variable Perspective,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것을 이제 수리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15주차 스케줄은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후반부 내용들 중에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밀도를 추정하는 방법,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기 위한 EM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가지고 데이터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을 수리적으로 디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라이멀 문제, 듀얼 문제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어떤 최적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수업에서는 커버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생각으로는 이 데이터 분석을 위한 수학 코스를 듣고 그 이후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나 아니면 심화기계학습 수업들을 듣고 난 후에 이 챕터들을 한번 읽어보면 또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수업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사실 이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죠, 다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수식을 보면 약간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걸 좀 완화시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수리적인 기호들,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심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 인트로덕션 할 때 다 다루지는 않을 건데, 기본적인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제가 짚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런 노테이션들에 대해서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틀어서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전형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심볼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상수, 그리고 벡터, 그리고 매트릭스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수들, 스칼라들은 그냥 이렇게 소문자 알파벳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벡터는 소문자 알파벳인데 볼드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행렬은 알파벳인데 이제 대문자 볼드체로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수식에서 뭐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 라고 하면, 요거는 벡터를 의미하는 거구나, 요거는 행렬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텍스트북을 보거나 논문을 보거나 할 때 요 노테이션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그냥 소문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뭐 벡터도 표현하고 행렬도 표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요게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한 기호죠. G, N, R, C, R, N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G는 의미하는 게 인티저 넘버를 의미합니다. 인티저 넘버. 그리고 N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내추럴 넘버, 그렇죠? 자연수죠. 그 인티저 넘버는 이제 정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R은 이제 리얼 넘버입니다. 리얼 넘버는 실수가 되겠고, C는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가 되겠죠. 그래서 Rn이라고 표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n차원의 벡터 공간인데 실수들이 존재하는 그런 n차원의 벡터 공간을 우리가 Rn이라고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이 있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수식들을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걸 익힐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목 개요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카데믹 인터그리티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목이라 확실히 좀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진 않는데, 그래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는 모든 액티비티들, 특히나 이제 그레이딩과 관련되어 있는 액티비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진실성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팅이나 표절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 이것은 이 수업에 대한 여기 보시면 시리어스 오펜스라고 되어 있죠. 네,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거기에 상응되는 이제 페널티를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시험이나 퀴즈에서 치팅을 한다. 그러면 저희 학칙에 의거해서 당연히 fail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숙제를 제출을 하는데 이제 표절을 했다. 이 표절과 서로 도와가면서 숙제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숙제가 나가면 이해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의논하고 서로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은 권장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저도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서로 디스커션을 한 다음에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풀이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숙제에 대한 표절은 친구가 한, 혹은 동료가 한 숙제를
이제 그대로 베껴서 뭐 변수만 조금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베껴서 제출을 하는 것,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표절이 적발이 되면 이 숙제를 누가 보여줬고 누가 베꼈고에 상관없이 표절로 판단되는 모든 숙제들은 그 숙제에 배정되어 있는 점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숙제가 배점이 100점이었다. 근데 이제 베낀 게 걸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염두를 해 두시고 이번 학기 내내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과목 소개고요. 이 과목의 진행에 대해서 혹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제 좀 건의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저희 이클래스의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